딸에게 7억 원을 주면 아들은 나중에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받기로 한 묵시적인 약속. 나는 이 완벽한 배분이 우리 가족을 지켜줄 줄 알았습니다. 남편이 위암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 나는 남편의 생명보험금 7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남편과 나는 병원에서 약속을 했었죠. 딸에게는 이 7억을 주고 아들에게는 나중에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을 물려준다. 딸은 아빠 없이 결혼했고 아들 부부는 작은 전셋집이지만 열심히 살고 있으니 이 배분이 가장 합리적이라 생각했습니다. 남편도 그렇게 하자고 했었죠. 어느 날 아들 부부에게 딸에게 7억 원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을 때 아들은 당연하지, 엄마. 그렇게 해, 아버지도 동의하셨으니까. 라며 내 마음을 이해해 주었지만 며느리는 또다시 미묘한 서운함이 스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애써 밝게 웃으며 어머니, 저희는 괜찮아요. 라고 말했죠. 나는 그때 마음이 편치는 않았습니다. 딸에게 7억을 줘도 나중에 아들 며느리는 지금 시가로도 7억보다 더 많은 집을 받을 텐데 도대체 며느리가 왜 서운해하는 거지? 나는 며느리가 당장 눈앞의 현금에 욕심을 내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어리석은 짐작을 했습니다. 며느리와의 과거 반찬 갈등도 떠올랐죠. 겉으로만 괜찮은 척하다가 속으로는 마음이 상했던 기억 말이죠. 착한 아이라는 건 알지만 그때처럼 며느리가 뭔가 오해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빠도 없이 결혼한 딸에게 이 7억 원은 딸에게 주는 아버지의 마지막 사랑이었는데 이 돈 때문에 며느리가 서운해한다니. 나는 내가 만든 이 합리적인 결정이 오히려 가족의 정을 해칠까봐 불안해졌습니다. 미소 뒤에 숨겨진 며느리의 속마음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내 마음속에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 생긴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 아이들에게 늘 미안함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한때 사업에 크게 실패했었는데 그때 딸아이는 아버지의 어려움을 옆에서 지켜보며 작은 돈이지만 보태느라 자기의 결혼 자금조차 제대로 모으지 못했었죠. 아빠 없이 결혼하는 것도 서러운데 경제적인 문제까지 짊어지게 했으니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반면 아들은 남편의 사업 실패 후 빠르게 독립해서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했습니다. 아들 내외는 작은 전셋집에서부터 오롯이 자신들의 힘으로 살림을 꾸려왔죠. 그 모습이 고맙고 대견했지만 나는 딸에게 더 많은 짐을 지운 것 같은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아마 남편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래서 남편의 생명보험금 7억 원은 딸에게 그리고 나중에 남편과 내가 살던 집은 아들에게 주기로 한 것은 단순한 상속이 아니라 딸에게 진 아버지의 마지막 빚을 갚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 결정을 가장 합리적인 사랑의 배분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들은 나중에 집을 받을 테니 며느리도 이 결정을 이해해 주리라 생각했죠. 하지만 며느리는 속내를 쉽게 드러내지 않는 성격이었습니다. 과거 반찬 문제로 눈물 화해를 했을 때도 며느리는 한참 동안 자신의 서운함을 숨겼던 것 같아요. 나는 며느리의 그 어색한 미소가 현금 7억 원이라는 눈앞의 이익 때문에 생긴 서운함이라 짐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느껴보셨나요?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에 어느 자식에게 배려를 했을 때 오히려 다른 가족의 눈에는 불공평한 처사로 비춰질까봐 불안해지는 그 심정 말이에요.
나는 며느리의 마음을 읽지 못한 채 그녀의 서운함이 오로지 돈 때문이라고만 단정 짓기 시작했습니다. 어찌되었든 나는 딸에게 7억 원을 증여하는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부부에게 나중에 이 집은 너희 것이 될 거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강조했죠. 하지만 며느리는 여전히 침묵과 어색한 미소로 일관했습니다. 유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며느리는 말을 돌리거나 찻잔을 만지작거릴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냉장고에 드실 반찬은 충분하세요? 며느리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화제를 회피했습니다. 나는 이 침묵 속에서 큰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집을 물려받기로 한 약속이 있는데 지금 당장 현금 7억 원이 그렇게도 중요한가? 나는 며느리가 재산에 대한 욕심 때문에 나에게 거짓 미소를 짓고 있다고 단정했습니다. 며느리를 향한 나의 시선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느리도 나의 변화를 감지했는지 나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가 와도 지금 잠깐 바빠서요, 어머니. 라며 서둘러 끊었고 주말 모임에서도 아들 옆에 딱 붙어 앉아 나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며느리의 침묵과 회피는 내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저 아이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물질적인 사람이구나. 나는 스스로 합리적이라고 믿었던 유산 분배 계획에 대해 회의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딸에게 주는 아버지의 사랑이 며느리의 눈에는 현금의 유무로만 비춰지는 것 같아 나는 서글펐습니다. 나는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의 이 침묵을 깨고 그녀의 욕심이 어디까지인지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내가 며느리를 오해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며느리에게 일침을 가하려던 바로 그 순간 나는 충격적인 상황을 목격하게 됩니다. 어느 날 나는 며느리에게 모든 것을 묻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며느리가 집에 잠시 들른 날 나는 그녀에게 말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외투를 벗어두고 잠시 전화를 받으러 베란다로 나갔을 때 나는 그녀의 통화 내용을 듣고 말았습니다. 부탁드려요. 당장 다음 달까지 꼭 그 돈이 필요해요. 제가 가진 돈이 전부거든요. 네. 3천만 원이요? 제발, 이대로는 안 돼요. 제가 어떻게든 갚을게요. 며느리는 울먹이며 누군가에게 거액의 돈을 빌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온몸의 피가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역시 돈 문제였어. 7억 유산은 받지 못하니까 집을 받기로 한 묵시적 약속을 깨고 당장 현금으로 3천만 원이라도 마련하려는 건가? 아니면 어디에 빚이라도 진 건가? 나는 며느리가 나의 유산 분배 계획에 불만을 품고 다른 속셈을 꾸미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침묵과 회피가 사실은 이 은밀한 돈 문제 때문이었다고 생각하니 분노와 배신감에 몸이 떨렸습니다. 나는 당장이라도 베란다 문을 열고 들어가 무슨 돈을 빌리려고 그래. 내가 나한테 말 못할 비밀이 있는 거니? 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며느리의 마지막 한마디가 나를 멈춰 세웠습니다. 며느리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저 혼자 힘으로는 아버님 기념일까지 그 돈을 마련하지 못할 것 같아요. 아버님 기념일? 나는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며느리가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유가 단순한 욕심이나 빚 때문이 아니라
남편과 관련된 무엇 때문이라는 말일까요? 나의 분노는 순식간에 두려움과 의문으로 바뀌었습니다. 나는 며느리에게 따지려던 계획을 접고 이 충격적인 상황의 진짜 비밀이 무엇인지 알아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며느리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녀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나는 며느리의 뒤를 조용히 몰래 밟았습니다. 며느리가 도착한 곳은 은행도 채권자도 아닌 시 외곽의 오래된 보육원이었습니다. 나는 보육원 입구에서 숨어 며느리가 원장님과 이야기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며느리는 봉투를 건네며 눈물을 글썽였고 이내 차를 타고 보육원을 떠났습니다. 며느리의 차가 보이지 않게 되자 나는 조심스럽게 보육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원장님은 아직 마당에 서서 며느리가 주고 간 봉투를 바라보고 계셨죠. 나는 원장님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원장님, 죄송하지만 혹시 방금 다녀간 분이 제 며느리인데 무슨 일로 왔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원장님은 나를 보시더니 따뜻하게 웃으셨습니다. 아, 사모님이셨군요. 세상에 이 아가씨가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돌아가신 아버님 기일에 맞춰서 후원금 3천만 원을 꼭 채우겠다고 약속했거든요. 아버님께서 생전에 저희 보육원에 늘 마음을 쓰셨는데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이 약속을 못 지키셨대요. 그래서 이 며느리 분이 자기가 꼭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밤낮 없이 애를 쓰고 있어요. 이번에도 돈이 부족해서 너무 속상해 하더라고요. 나는 그제야 모든 오해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느리가 애타게 구하던 3천만 원은 나의 7억 원과 집이라는 유산과는 전혀 상관없는 남편의 선행을 이어가기 위한 간절한 돈이었던 것입니다. 며느리의 침묵과 회피는 서운함이 아니라 숨겨진 선이었던 것입니다. 나는 내가 며느리를 돈에 욕심 많은 사람으로 몰아세웠던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나는 원장님과 손을 잡은 채 한동안 많은 눈물을 쏟았습니다. 7억 원과 집이라는 묵시적 약속에도 불구하고 내가 며느리를 오해했던 그 마음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원장님에게 며느리의 사정을 듣고 바로 기부금 3천만 원을 채워드렸습니다. 원장님, 이 돈은 남편과 제가 함께 드리는 겁니다. 며느리의 진심은 7억 원보다 훨씬 값진 유산이었습니다. 나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가야, 내 마음이 아빠에게는 7억 원보다 더 값진 유산이다. 그 기부금 아버님과 내가 함께 내는 거다. 내가 혼자 힘들어할 필요 없다. 그리고 나는 원장님께 남편이 왜 나에게는 이 사실을 숨겼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원장님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모님께서 평소 자녀들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하셨다고 아내는 가정 걱정만 하게 두고 자신의 소박한 소원은 혼자 조용히 이루고 싶다고 하셨어요. 특히 자녀들 결혼 준비와 병원비 때문에 힘들어 하실까봐 아드님이나 며느님에게만 살짝 말씀하셨나 봐요. 사모님께 짐이 될까봐 염려가 크셨죠.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나에게 짐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 숨기려 했고 그 선행마저 가장 가까운 아들 부부에게만 살짝 귀띔했던 것입니다. 아들은 이 사실을 며느리에게만 공유했던 것이고요. 남편의 따뜻한 배려가
역설적으로 나에게 큰 오해를 불러왔다는 사실에 나는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딸에게 7억 원을 주는 것과 아들 부부에게 집을 물려주는 약속을 예정대로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는 남편의 이름으로 매년 보육원에 함께 기부할 자금을 따로 마련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며느리는 감사함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나는 아들 부부와 딸 부부에게 며느리의 가슴 따뜻한 비밀과 나의 어리석은 오해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온 가족은 며느리의 선의에 감동했고 눈물과 웃음으로 서로의 진심을 확인했습니다. 7억 원과 집이라는 유산 분배의 묵시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나는 며느리의 침묵을 돈에 대한 욕심으로 오해했습니다. 남편이 나에게 짐이 될까봐 숨겼던 소박한 선행이 아이러니하게도 나에게 가장 큰 갈등을 안겨주었지만 결국 며느리의 진심 덕분에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나는 내가 며느리를 섣불리 판단했던 어리석음을 반성합니다. 가족 간에는 때때로 침묵이 가장 큰 오해를 불러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으로 상대를 판단하고 오해하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나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혹시 이런 비슷한 경험 있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가족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진심을 놓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